자, 시사건건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승준. 이야기입니다. 핫하죠. 자, 유승준 한국에 들어오는가? 유승준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다. 네. 자, 이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유승준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 들어와라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네. 자, 일단 나온 얘기가 유승준이요. 우리 스티브. 유승준이라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스티븐 유로 얘기를 해줘요. 스티븐 유 이 친구가 친구 저랑 동갑이에요. 76년생이에요, 얘가. 그래요? 아우. 김종국이랑 친구잖아요. 김종국이랑 차태현이랑 네. 장혁. 그 뭐 용띠 클럽. 네. 제가 76년생. 아, 그러세요? 네. 그렇죠. 이게 일반인과 연예인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총각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하긴. 네. 이 스티븐 유가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상을 상대로 낸 사증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이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행정적인 뭐 절차를 위반한 그런 그러니까 잘못이 이게 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거면 법적인 프로세스를 더 꼼꼼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자 발급은 위헌이다라고 했지 비자 발급이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부하는 것이 게 위헌이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있었던 판결이어서 네. 아직까지 판결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해 본 사람들이 없는데 네.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어떤 기사가 논조가 어떤 거였냐면은 한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통지를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위헌으로 판결을 하고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중간에 좀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법에 보면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지은 만큼만 처벌을 받고 적게 처벌받았으면 적게 처벌을 받고 많이 지었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어긋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판결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스티븐 유가 지금 한 짓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처벌한 감이 있다라는 말을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 빈라덴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땅을 밟지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괘씸죄는 괘씸하긴 한데 아니 지금 몇 년째지? 다른 애들은 근데 이게 자숙기간 지나가지고 스물스물 기어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2세대여서 그렇지 스티븐 유가 입국 그 병역 회피한 게 2002년 월드컵 할 때예요. 네.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을 때.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옛날이에요. 지금 지금 뭐 20대 초반분들은 솔직히 잘 누구야? 모를걸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뭔지? 유승준이 병역 사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기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죠. 유승준이 어떤 정도의 연예인이었냐. 지금도 사실 남자 솔로 가수로 유승준만한 가수는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 전 유승준 전에도 유승준만한 파워풀한 댄스와 그리고 라이브가 되고 예능하고 네, 이런 솔로 남자 가수가 아예 없었어요. 그 뒤로도 비 정도가 있었는데 비전성기급. 근데 비도 뭔가 모자랐어. 그러니까 비는 춤은 됐을 수는 있어도 노래나 이런 것들은 유승준보다는 좀 안 됐던 것 같고. 요즘도 가끔 저는 그 옛날 영상들 좀 찾아보는데 인터넷에 가끔 가요 톱10 그 영상들 가끔 유승준 나오는데 노래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춤도 잘 추고 굉장히 잘하고 춤도 네, 너무 파워풀하게 잘 추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미지도 착한 뭔가 이런 이미지에 앞선 근육질. 진짜 앞선 근육몬. 원탑이었고 그 유승준 이후에도 남자 솔로 가수 중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승준이 뜨고 그 다음에 뭐 세븐, 비 이런 남자 솔로 가수들이 나왔었지만 다 합쳐도 유승준 하나만 못한. 게다가 실력 플러스 인성까지 갖췄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진짜 거의 국민적으로 되게 바른 청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러니까 키가 좀 작긴 했는데 얼굴이 워낙 작아가지고 맞아요.
화면으로 잡았을 때 비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잘생겼죠. 예, 그리고 키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고.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와이프랑 이 사건 때문에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같이 봤어요. 그 유승준 인스타그램을. 뭐 여전히 잘생기고 지금은 근육이 더 커졌어요. 거의 드웨인 존슨급이에요. 근육이 지금은 아우. 너무 과해. 예. 근데 그때도 항상 좀 과한 거 아니? 걔는 미국에 갔다 오면 근육이 이만해져 왔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좀 빠지고. 그런데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유승준 사건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유승준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쯤이 된 거예요. 한 20대 후반.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슬슬 물어보니까 아우 한국 남자라면 네. 당연히 가야 된다. 라고 이제 개념 발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유승준 착해. 아 그렇죠. 개념 있어. 군대 갔다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갑자기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수액 탈출증을 이유로 2001년 10월에 공익 판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근육질에 그렇게 댄스를 열심히 하고 뭐 운동을 하는 애가 디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였어요. 네. 그래 디스크가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원래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현역을 네. 못 가요. 그러니까요. 운동 막 겁나 팔팔 뛰어다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이 현역을 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일단 대부분 괜찮은데. 공익을 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MBC 섹션 TV 연애통신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가는 일이 있는데 예, 그때 그죠. 예. 유승준이 춤을 추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허리를 잡고 앰뷸런스를 부릅니다. 왔는데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 앰뷸런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많이 아픈가 하면서 약간 면제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됐으니까 해서 너 그냥 공익 갔다 와라. 공익이면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때는 다 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네. 공익 그때는 정도는 괜찮았죠. 연예인들 다 안 갔었어요. 이현도,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그때 아르헨티나 국적 제가 추측하는 이거는 저만의 소설인데 그 당시에 유승준이 이현도한테 곡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트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이 아르헨도가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의 튀면서 국적을 네. 바꾸면서 군대를 대놓고 그렇죠. 네. 대놓고 까임 당하면서 그냥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렇죠.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아르헨도라는 별명이 돼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유승준이 이현도한테 작사 작곡된 곡을 받아서 히트를 치면서 둘이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제가 소설을 하나 써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르헨도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군대 가지 마. 너 군대 가면 나 너랑 안 놀아. 누가 군대를 왜 가니? 네가 유승준인데 네가 군대를 왜 가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착했어요. 친구가 문제예요. 설인데 약간 아니, 야 네가 유승준이야. 네가 군대를 왜 가? 네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때 워낙 돈을 많이 벌었고 연예인은 약간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국가에서 공익하는 동안에 연애 활동을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퇴근하고 공연하고 방송 활동도 다 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쵸. 군대가 가기 싫었는데 이때까지 근데 우리가 유승준이 쭉 해왔던 거 보면 갔어도 돼요. 근데 정말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네. 근데 저는 빨리 그 뒤로 빨리 정리 좀 아무튼, 해줘요. 네, 저는 그래서-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아르헨도. 네, 아무튼 그래서 2001년 11월에 소집을 받았는데 미뤄요. 뭐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또 국방부에서 그걸 또 허가를 해줍니다. 네. 나는 그렇게 안 밀어주더니. 국방부도 호구야. 그래서 해서 2002년 2월 중순으로 연기를 하는데 2002년 1월에 귀국 보증 제도라는 게 그때 있었대요. 네, 맞아요. 교육 보증이 있었어요. 네. 확실한 사유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곧 군대를 가야 되는 네. 사람 중에 확실한 사유가 있고 네. 보증인 2명 끼면은 이제 좀 그 외국을 외국 네. 갔다 올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 고별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네. 군대 입대 전에 가족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사람은 보증을 서줬을 거예요 아마. 그게 루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줄 수는 없어요. 그래 루머군요. 네. 네. 아무- 누가 보증 서줬지? 그러면 보증 쓴 사람이 누가 독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명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겠죠?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일본을 출국한 다음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8일에
갑작스럽게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려요. 네. 그리고 총영사관으로 가서 나 이제 한국인 아닙니다. 국적 포기. 그리고 입대하면 뭐 30대고 댄스 가수로 생명 끝나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뭐 미국 시민권을 따고 군대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음반 출판 목적으로 재동포 비자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이게 딱 봐도 아르엔도잖아요. 약간 그런. 이거 아르엔도의 영향을 너무 받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아르엔도 형님은 몇 년 쉬다가 조금 스물스물해가지고 콧샘도 기르고 쇼미더머니 나오는데 얘는 한국 땅도 못 발게 하니까. 아니 아르엔도는 그때 급이 좀 떨어지죠. 그때 뭐 방송 왜 듀스 괜찮았는데? 듀스는 괜찮았지만 김성재 죽고 나서 사실 그 아르엔도는 약간 당신은 좀 그냥 그랬죠. 뭐 아무튼 그렇게 재동포 비자를 발급 신청을 했는데 그때 병무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재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입국해서 연애 활동하면은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리활동 금지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입국 자체를 좀 막아줄 수 없겠냐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유승준이 2002년 2월 2일에 입국을 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야, 그냥 미운 놈이라는 걸 길게 네. 포장했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이 몇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그 이익이나 정확히 그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영리 활동을 막긴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막은 겁니다. 일단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 그거 때리면서 안보를 건드린 거, 법에 안보에 해야면 뭐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한 것처럼 이것도 약간 법에 있는 거를 네, 그렇죠. 쓴 거죠. 약간 네. 저희가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유승준 이 당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아, 그럴 수 사실 있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르엔도랑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돼 유승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병역이 그 굉장히 강해진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해창 아들 말고 연예인 때문에 병역 거기는 진짜 너무 불쌍해 사실. 저도 이해창 아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창 아들 때문에 신검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제가 네. 사실은 어깨 습관성 탈구 이것 때문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뼈 이렇게 해서 여기 인대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라서 붙여요. 네. 이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면제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회창 이후로 공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 사유가 대부분 공익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린 분들은 젊은 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없어 그런 사람. 아니 근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 아니 저랑 조그만 몇 년만 차이가 나도 그게 달라지는데 저희 때까지만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딱 그 신검 받을 때는 눈이 마이너스가 나면 공익을 갔어요. 눈이 너무 나쁘면. 그런데 저 바로 다음 해부터인가 그게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 맞아요. 봐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아는 사람이잖아. 다 아네. 뭐 아무튼 저는 저 고객할 때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저보다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25살인가 26살인가 그때 갔는데 저보다 위에 있는 선임이 저보다 이제 후배였는데 동네 공익이니까 면제를 받았는데 발목이 안 좋아서 면제를 받았는데 네. 국방부에서 다시 재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공익 판정 받아서 면제 받았다가 이해창 아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네. 다시 재검 받아가지고 공익으로 온 거예요. 걔는 공익하는 내내 입에서 씨발이 그냥 계속. 너무 안쓰럽더라고. 면제를 받았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 친구도 어깨도 빠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그거 막 붙이고 막 다니는 애도 있었는데 그것도 예전 정도는 면제감이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는 그냥 공익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웬만하면 요즘은 또 게다가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진짜 다 보내잖아요. 현역으로 보내고 공익으로 보내고. 근데 이때만 해도
실제로 외국에 그 튀어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 군대 그 때문에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대요. 생각보다. 네. 그냥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원보증 제도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귀국 보증 제도가 있었던 건데 유승준 이후로는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입국 금지가 돼 버리니까 그걸 그렇게 튀는 사람이 진짜 소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튄 다음에 나이가 차가지고 돌아오는 그렇죠. 그런 코스를 밟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미국이나 이런 부자들 가서 박사과정 이런 것까지 쫙 다 밟고 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떡떡을 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군대 안 가고. 네, 한 30대 후반 그때 딱 네, 들어와가지고 거예요. 어차피 군대 갈래 나이도 안 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후로 스티븐 유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거에 뭐 잘못됐다 뭐 소를 제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와 이 쓰레기 죽일 놈 진짜 2급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온갖 혜택을 다 받아놓고 네. 공익근무를 해도 그 당시에 아마 이제 방위에서 공익근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네. 시절이었고 그리고 공익을 해도 다 끝나고 나서 영리활동, 방송, 도장에 공연, 예능 이런 거 육군 다 하게 해주겠다. 홍보대사에 뭐 좀 그런 다 거 하게 뭐 해주겠다 다, 이랬는데 그거를 버리고 가버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르헨도 영역일 수밖에 없다. 이게 아르헨도가 분명히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저는 된다. 강력하게 심합니다. 야 너 군대 가면 나 형 너 아는 척 안 한다. 너 유승준인데 네가 군대를 왜 가니? 이랬으란 일이. 이게 딱 사장님 평소 말투예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유승준과 친한 용티 클럽의 장혁. 사구체 신형물 군대 면접받았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 친구들 보세요. 거기에서 군대 가면 맞아요. 용티 클럽에서도 제명당해. 네가 군대를 왜 가? 다 안 가는 거야 우리는. 당시는 군대 면제가 좀 기준이 많이 허술하긴 했죠. 그래서 네. 그때 아마 면제 받았던 그 지금 정치인들 자식들이 그때쯤 많이 면제 받던 네. 사람들 때문에 요즘 계속 그 인사청문회 하면 다 걸리고 했던 게 돈 네. 많은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게 좀 뭔가 기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무관심이 현역 아들을 만든다. 그런 이런 얘기가 말이 있을 있어요. 정도로. 네. 관심만 가지면 최소 공익으로 뺄 수 맞아요. 있고 공익 가는 애는 면제로 뺄 수 네. 있다. 뭐 어디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럼요. 뭐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던 시기였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이번에 2015년에 그 8월에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유승준이 그때 막 울면서 막 했을 때가 그때였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방송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3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외동포법에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살 이상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의 자격을 준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타이밍이 그때였던 거예요. 이제 38살 그렇죠. 됐으니까 나 이거 있으니까 그 분명히 변호사들한테 그런 거를 자문을 물어봤겠죠. 받고 비자 신청을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여기서 사증 발급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증 거부를 한 게 뭐였냐면 그때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제소 기간 내에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 안 해가지고 이게 불가쟁력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더 이상 맞고 틀리고를 따질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그 입국 금지 결정이 맞고 이걸 근거로 해서 비자 발급 안 하는 게 괜찮다라고 했던 게 1심, 2심의 판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문제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해야 되는데 전화로 했대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절차법을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1심, 2심에서는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알아서 그 행정적인 처리로 할 수 있어서 인정된다라고 해서 1심, 2심에서는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둘 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게 행정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며 이것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38세 이상이 됐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역 네. 기피자들도 이걸 해주는데 너희가 안 하려면 이 얘기죠. 결국 법무부 결정 말고 다른 근거를 좀 마련해 와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로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좀 절차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맞아요.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은 2심에서 다시 이렇게 비자 발급해줘야 됩니다라고 할 것이냐?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옛날에 13년 전에 법무부가 내린 그런 결정을 근거로 했는데 그거로 근거로 하기에는 좀 약하다. 보강해 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유승준 참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네,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봤는데 노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노래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춤이나 이런 거가 잘해요, 확실히. 아직도 잘해요? 아직도 잘해. 괜찮아요? 잘해. 근데 정말 그 노래가 좋았으면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왔을 수도 있게 되게 약간 그 폭발력 있는 이런 거가 아니라 약간 그루브 타는 약간 이런 음악이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야, 여전히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 안쓰럽다. 네. 뭐. 근데 또 그때 비자를 신청했을 때 얘기가 나온 게 소송을 제기한 게 그냥 단기 방문만 하게 해달라도 아니고 F4 비자를 이제 신청을 돈 벌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게 투표권을 뺀 모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외동포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거니까. 내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살기 위해서 시민권을 딴 거지 나는 한국인이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투표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얘 세금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 세금 내려면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막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자를 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과연 그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이냐를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이거 비자 발급 못 해줘요. 이게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 국민들이 너무 싫어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김정은 다음으로 싫어해요, 유승준을. 한국인이 싫어하는 사람 순위 매기면 유승준이 제가 봤을 때 2위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1위는 문재인인가요? 아니 1위 김정은. 김정은? 2위 유승준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어떤 법관이 비자 발급을 해줘야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냐면 김정은 짱짱맨이라고 얘기하라는 거랑 똑같아. 법관한테 아니 요즘에 김정은 짱짱맨 하는 애들 많어. 법관한테 해! 이런 못하는 것처럼 유승준 비자 발급 해줘! 라고 어떤 법관도 못 해준다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꿈을 꿔요. 비자가 나왔어. 인천공항 입국장에 유승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이 맞고 아수라장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진짜 사나이 4를 찍는 거야, 유승준이. 진짜 사나이 4를 이제 병영 체험 예능을 찍는 거야. 이연도, 유승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MC몽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교는 군대 2번 갔다 온 싸이 같은 애가 하는 거야 이제. 조교는 옥태견 이런 애 시켜야지. 옥태견 그런 애 시켜 굴리는 개같이 굴리는 거야. 개같이 굴리는데. 옥태견이는 악동 뮤지션 걔 해병대 갔다 온 이찬영. 그리고 촬영을 한 3달에 일주일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한 3달에 그다음 유격도 시켜. 그러면 3년 이제 3년 해 그냥. 한 3년 해버려. 3년 하면 이제 속죄되는 거 아닙니까? 3년하고 봐줘. 3년 리얼리티. 3년 리얼 촬영에 계속. 속죄포. 이 유승준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에 커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그래요.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유승준 이제 흘러간 옛사람이 돼버렸지. 좀 뭐 76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4치고 사실 이제 갔죠. 여전히 이번에 새로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진짜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서 한국인들이 일부러 이 정도까지 화제가 안 된다고? 이게 유승준이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하면 조회수가 막 나오잖아요.
야 근데 그게 좀 일부러 약간 요즘에 일본 불매 운동 해야 된다. 일본 거 먹으면 안 돼. 이게 억지로 약간 배척하는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안 보시나 사람들이? 잠깐 거는 우리도 억지로 안 보시는 거 아니야? 애써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각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애써 안 보는 거지. 쟤네들이 이상해 그럼. 그건 아닐 거. 그냥 저희는 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뒤집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유승준을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뉘앙스로는 그냥 행정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승준을 계속 입국시키지 않을 거면 좀 더 꼼꼼하게 법적인 절차를 마련을 해라. 이 정도 뉘앙스로 보여요. 좀 법적인 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증 발급을 거부 처분을 하는 거는 재량 행위라고 하는데 그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고가 그 영사관 측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량권 불행사라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면허를 신청하려고 관청에다 제출을 하면 그 관청에서는 면허를 너 해도 돼 아니면 너 안 돼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 너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너를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못 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재량권에 대한 그런 좀 불명확한 거를 거기 2심에서 좀 더 채워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뭐 해줄게. 그런 느낌 같지. 이게 뭐 아니 유승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그냥 자세히 보면. 네. 유승준 저는 사실은 유승준 입국까지 막는 거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리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참을 수가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방송하고 앨범 내고 공연하고 이런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빨리 좀 일을 좀 해서 병역 기피자들에 한해서는 이건 사실 유승준 말고 수많은 부잣집 아들들, 수많은 권력자들 이 위에 있는 상류층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해외 국적을 따서 병역을 기피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유승준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지금 그냥 차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예 병역 기피로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한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면 돼요. 전 이거를 없애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재외동포법 중에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은 뭐 F4 비자가 나온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걸 없애서 그냥 그렇죠. 만약에 병역 기피로 외국인이 된 사람은 그냥 F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인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국회 쪽으로 공이 좀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해결은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병역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선의로 국적을 포기했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법무청.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을 선택할 건지 한국 국적을 선택할 건지 그 사람은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옥태견도 있고 스티븐 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옥태견법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이미 그 병역 기피 목적으로 그 국적을 국내 국적을 포기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규정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38세가 된 때는 풀어준다는 게 나오는 거죠. 없으면은 그 규정을 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기준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뭐 정확하지 않은데 국적을 2개 갖고 있다가 몇 살이 되면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 외국 국적을 선택을 하면 군대를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리 활동을 못하게 병역법을 개정을 하면 돼. 좀 고쳐줘서 그렇게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그 이종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국적을 선택해서 병역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영리 활동을 계속 할 나중이라도 할 의향이 있으면 외국에 살다가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병역을 해결을 하고 다음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병역 기피 목적으로 취득하는 국적이 미국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미국 시민의 상당수를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걸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유승준을 이렇게까지 할 거면 사실 지금 병역 기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를 안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떵떵거리면서 부유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유승준은 피커소시거든요. 네. 걔네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유승준처럼. 그러니까 두 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공평하니까 다 유승준처럼 다 내보내. 그리고 저는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오바예요. 얘가 무슨 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 근데 돈은 못 벌어. 여기서 돈 쓰고 가.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근데 돈 버는 건 하지 마. 저도 감정은 그러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마 병역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남자들한테 그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페널티가 전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근데 와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와서 뭐 세금을 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럼 55세부터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55세 괜찮네. 그러면 연예인은 아이돌은 사실상 힘들어. 아이돌은 힘들고 배우는 되겠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F4는 국내에 살던 사람의 거의 그걸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투표권 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사업하는 그 비자를 주는 쪽으로 이제 바뀌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럴 수 있네. 그냥 완전 이거는 재외동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그 사람들 F4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 F4를 주면 안 영리를 되는 완전히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으로서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네. 만약에 수익 활동을 하면 여기서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다가도 수익을 그렇죠. 내야 돼. 네, 세금을 뭐 내야 그런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건데 또 그 아마 외국인이 한국에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려면 또 뭔가 절차들이 더 그렇죠. 필요하고 그럴 그냥 거예요. US 제한도 있고. 시티즌으로서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F4 비자처럼 완전히 재외동포로 이제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건 동의. 네, 어쨌든 매우 동의. 유승준은 우리가 냉정해지기가 좀 어려워. 이 새끼 너무 아니 나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이 새끼 너무 양아치였어. 아유 이 새끼 진짜. 근데 공익만 갔어봐. 얘는 한류의 지형을 바꿔놨다고. 중국 같죠? 중국 아니 가가지고 그냥 이미 동남아 지금 BTS 전에 벌써 한국의 한류를 터뜨렸을 확률이 높아요. 얘는 영어도 돼서. 그 급은 아니었을 에이, 거라고 생각을 모른다니까. 하지만 얘는 네. 진짜 잘해서. 저는 뭐 그냥 한 동남아, 아시아는 완전히 먹었고. 제 생각에는 부르의 명곡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가위. 저는 가위 진짜 막 요즘 아이돌들이 막 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재발견 막 이렇게 진짜 나오지 않았을까. 한류라는 거가 지영이 더 이승준이 군대만 갔으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 아르엔도 때문에. 아르엔도 형을 너무 친하게 지냈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마지막 히트곡들이 다 이현도가 작사 작곡해줬어요. 너무 친하게 지냈어. 조용히 있던 R&D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내 생각에 이제 쇼미더머니 당분간 또 못 나와. 유승준 때문에. 나온 지 좀 됐어. 아, 요즘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아. 저는 얘가 한 행동들을 보면 미국 가서 한 행동들이나 이런 게 아르엔드 형님한테 이거를 배운 게 아닌가. 이렇게 해라. 너무 욕먹을 게 뻔한데. 근데 보면은 미국 저 시민권을 따는 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가서 막 시험도 봐야 되고 그거 그 애는 절차도 워낙에 되게 오래 복잡하고 살았잖아요. 뭐 사는 기간 그런 걸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가서 뭘 또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해 왔어야 미국 그때 역사 시험 됐을 치고 거예요, 미국 아마. 국가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 거 하고 뭐 다 그 했어야 정도는 되는데. 공부했겠죠. 벼락치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배심제가 있는 거죠. 유승준 쉽게 냉정하게 접근 안 되는. 무지하게 괘씸하다 아직도. 네, 아직도 아직도. 무지하게 괘씸하다. 아니 내가 차라리 그냥 한국인이 싫어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군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러면은 저 새끼 미국인으로 되겠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그냥 나중에 미국인 됐을 때 거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됐을 수도 있는데 군대 갑니다 가야죠 뭐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문제죠. 뒤통수를 치고 네, 많은 뒤통수.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간 인물이라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김정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싫어하는 인물 탑 5 안에 든다. 아이, 탑 그 정도면 5. 안 돼요. 탑 5. 탑5 안에 근데 들어요. 제 생각에 20대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후보에 보기에 없어서 그렇지 보기에 유승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찍어요. 그런 거.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지선다로 네, 이 제가 봤을 중에 때- 싫어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아 라고 정말 하면
그러면 그러면 스티븐 유 꼽힙니다. 한 70%? 남자 한정으로 따지면 무조건 탑 5 안에 들 거예요. 누구 있을까? 안톤 오노?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것도? 왜 솔트레이크. 솔트레이크. 아 우리 허벅지 튼실한 오노, 김동성. 그 동성이 형 밀던. 아 김동성 요즘에 또 불륜 동성이 형한테 빠진 교사가 가상을 탕진하야. 동성이 형은 또 누구 있지? 또 싫어할 만한 사람? 싫어할 만한 사람 역적 국민 역적 그런 사람들인가 누구지? 아무튼 아베는 이제 확실히 한 99% 정도 찍지 않을까요? 아베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아베 좋아하는 사람? 라멜라? 아 잘 모르겠네. 나경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베. 아베. 알 수도 있고요. 자 유승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네. 하죠. 아 라멜라? 토트넘 라멜라 말하는 네. 거예요? 손 난 또 뭐 말하는 줄 알았네. 마무리할게요.